이거는 이제 들어가면서 부가적인 설명이 좀 많아요. 부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들어야 할 게 좀 많고, 처음 요거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뭐 수연이 빼고는 다 처음 듣는 거니까 되게 천천히 할 거고, 첫 번째는 이제 요거라고 합니다. 요거.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인데, 얘 이름이 뭐냐면은, 무한대요, 무한대. 무한대라고 해요. 요 무한대가 이제 표기하는 게 뭐냐면은, 요거는 기호야, 기호. 어떤 거냐면, 기호가 나는 아픔처럼 기호야. 나 화났음처럼 이 기호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수가 계속 커지고 있는, 계속 기호가 아니지, 커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럼 선생님, 무한대는 숫자예요? 라고 하면 맞을까? 이게 숫자 아닙니다. 이게 문자야 하면 아니에요. 명확하게는 이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태. 내가 아픔, 화났음처럼 상태를 얘기한다, 상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야. 계속 지금도 커지고 있어. 라는 걸 무한대라고 합니다. 그치? 그리고 또 다른 방면에서는 무한대라고 하는 걸 가장 큰 수라고도 얘기해요. 가장 큰 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 제일 큰 수이기도 하고, 수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럼 봐봐. 이 관점에 똑같이 얘기를 해보면, 두 번째. 무한대에다가 이만큼 딱 빼잖아? 그럼 얘는 뭘까?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만큼 딱 빼. 그럼 뭘까요? 그래도 얘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야. 이렇게. 근데 무한대에다가 4만큼 딱 나눠. 그게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얘는 계속 커지고 있어. 계속 커지고 있는 숫자에다가 4를 나눴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얘 무한대야, 무한대. 무한대에다 루트를 씌우잖아? 그럼 얘 뭘까요? 계속 커지고 있어. 얘도 무한대야. 그치? 다 무한대야.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무한대구나. 그럼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하잖아? 얘는 뭘까요? 계속 커지고 있는 두 수를 더했다. 그럼 얘 계속 커지겠지? 얘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다 무한대를 딱 곱하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 선생님 생각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면은 가장 큰 수, 니네가 알지 못한 제일 큰 수야. 제일 큰 수에다 제일 큰 수 더하면 제일 큰 수가 나와. 제일 큰 수에 제일 큰 수를 곱하면 제일 큰 수가 나와. 얘도 다 무한대예요, 무한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명확하게는 수가 계속 커지고 있지만 계속 커지고 있는 수에다가 2를 뺀 거랑 4를 나눈 거랑 루트를 씌운 거랑 더한 거랑 곱한 거랑 원래 있던 이 상태랑 상태는 명확하게 다르겠지. 얘가 조금 덜 아프고 얘가 훨씬 덜 아프고 얘는 진짜 덜 아프고 얘는 많이 아파. 막 이렇게 상태는 달라요. 그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명확하게 얘네에 대한 상태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중요한 건 상태야, 상태. 상태야. 계속 변하고 있는 상태야. 계속 현재도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세 번째 가서 무한대에 대해서 지금 배운 게 딱 이 정도까지고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시 갑니다.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뭘까요? 얘는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위에 얘기했던 거.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곱하면은 얘도 역시 뭐가 되냐면 무한대가 돼요. 얘도 무한대야. 계속 커지고 있거든. 근데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잖아? 그럼 수연아 뭐가 될까? 얘는 모릅니다. 얘 몰라. 그래서 명확하게 몰라.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값을 한 번에 결정할 수 없는 형태라고 해서 부정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정형은 뒤에 가서 부정형의 계산법이라는 거에서 배울 하나의 주제다. 알겠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럼 얘는 빼면 어떻게 되지? 얘가 더 커지고 있다 하면은 계속 커지겠지. 얘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하면은 계속 작아지겠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그럼 두 개가 상태가 거의 비슷해. 그럼 어디로 갈까를 모릅니다. 이 부정형이야. 그럼 다시 해볼까?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는 뭘까요? 분자도 무한대, 분모도 무한대. 얘는 뭘까? 얘도 역시 부정형이라고 한다. 이것도 뭐냐면은 부정형이라고 해요. 이것도 부정형의 계산법이라는 거에서 이제 배울 거고, 얘도 명확하게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 하면서는 현재는 이게 막 되게 엄청 어렵다 이런 건 없을 거야. 근데 이게 보조 도구예요, 도구. 선생님이 이제 교과서에는 없지만 책에는 없지만 내가 꼭 다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무한소라고 합니다. 이번에 무한소. 비슷하지? 무한대, 무한소예요, 무한소. 무한소가 뭐냐면은 값이 계속 작아지고 있는 얘도 상태야, 상태. 이게 뭐냐면 표현이 이렇게 0 이렇게 하지 않고 0인데 계속 작아져. 0 플러스. 양수면서 크기가 계속 작아지는 걸 0 플러스 무한소라고 한다. 그치? 다시 0 마이너스는 음수면서 수가 계속 작아지고 있어. 이게 무한소라고 해요. 근데 무한소, 선생님, 무한소는 계속 값이 작아지는 게 아니네요. 그치, 그치? 그래서 얘는 뭐냐면 무한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의 크기가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무한소야. 근데 이 무한소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럼 선생님 무한소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아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 한번 봐볼게요. 얘가 지금 이 무한소에 대한 개념이에요. 분모가 계속 커져. 이렇게 계속 커져. 1, 2, 3, 4, 100, 1000, 만, 막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분자가 1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변하는 거 한번 봐볼까? 이렇게 보면 원래 안 되긴 하는데,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분자는 고정돼 있어. 1분의 1. 그 다음 2분의 1. 쭉 가다 보면 100분의 1. 쭉 가다 보면 만분의 1도 있을 거고요. 쫙 가다 보면은 몰라. 10분의 1도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값이 어떻게 돼? 계속 작아지지. 값이 작아지는데 절대로 0이 되진 않아요. 그치? 값이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 요거를 무한소라고 하는데, 얘에 대한 부호가 뭐지? 플러스지. 그래서 얘를 0 플러스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지? 지금 배경 지식을 배우고 있는 거, 배경 지식. 그럼 다시 가볼까?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은 뭘까요? 라고 하면, 얘는 위에 거랑 똑같은데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치? 얘는 뭐냐면 0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얘기된 거다. 그치? 무한소 상태. 무한대 상태를 얘기한 거다. 됐지? 여기까지 뭐 잘 받아들여졌겠지요. 그럼 봐봐. 요 수직선상에다가 지금 1차원적으로 수직선상에다가 무한대가 뭔지, 무한소가 뭔지를 한번 봐볼 건데, 봐봐. 여기 수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양수, 이렇게 음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0이 있어요. 0. 이렇게. 봐봐. 이 무한대를 표현해 보면은 값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잖아? 이렇게 쫙 가는 거를 무한대라고 합니다. 계속 커지고 있지. 이렇게. 그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쫙 가고 있는 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합니다. 그치? 근데 값의 크기가 계속 작아져. 0으로 계속 달라붙어. 얘가 무한소지, 그치? 근데 양수 쪽에서 이렇게 달라붙어? 얘가 무한소예요. 0 마이너스, 0 플러스지. 음수 쪽에서 0으로 계속 달라붙어. 얘를 0 마이너스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치? 이제 요걸 가지고 극한값이라는 걸 배울 건데, 봐봐. 요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A 플러스랑 A 마이너스라는 걸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다. A 플러스 A 마이너스. 그럼 A 플러스는 뭘까요? 또는 A 마이너스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얘는 봐봐. 0, 수치가 0이고 플러스가 붙은 거는 여기 있는 요 값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데 플러스 방향, 양수 방향에서 가까이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0 마이너스는 요 값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데 작은 데에서 가까이 간다 0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랑 A 마이너스를 요 수직선상에 나타내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정도의 A가 있습니다. 면은 A 플러스는 A로 계속 달라붙을 건데 큰 데에서 달라붙어. 이렇게 를 A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큰 데니까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잖아? 그래서 얘의 이름을 오른쪽이지. 우극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다. 우극한이다, 얘가. 다시 작은 쪽에서 가요. 작은 쪽에 쫙 가잖아? A로 가까이 가는데 A보다 작은 쪽에 다가오잖아. 얘를 A 마이너스라고 표현하는데 얘를 좌극한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준다. 됐나? 그럼 봐봐. 그럼 선생님 A 플러스라고 하면 A보다 큰 데에서 A로 다가가는 걸 얘기하는 거네요. 맞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얘는 A보다 큰 데에서 A로 다가가는 거야. 다가가. 요게 A 플러스예요. 그럼 다시 A 마이너스인 좌극한은 A보다 작은 데에서 A로 다가가. 요거를 A 마이너스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수학적인 어폐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잘못된 개념이에요. 수학은 다가간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개념 자체가 없고 명확하게는 A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는 진짜 조금 큰 값이야.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진짜 조금 큰 값이야.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말고 1 플러스라고 하잖아. 얘는 아까 전에 배운 대로 1로 다가가는데 1보다 큰 데서 막 다가가는 거예요. 맞지, 그치? 근데 얘는 명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냐면 수학적으로는 1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이런 수치예요. 굉장히 작은데 1보다 진짜 조금 큰 값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A 플러스라고 하면 명확하게는 큰 쪽에 다가간다. 우극한 고등학생들한테 개념을 입히기에는 되게 좋은 개념이지. 근데 명확하게는 어디냐면은 A보다 진짜 조금 큰 여기가 A 플러스야. 원래 이게 맞습니다. A 마이너스는 작은 쪽에 다가가. 좋아. 근데 명확하게는 A보다 굉장히 조금 작은 요 값이 A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럼 다시 1 플러스가 요 정도 수치를 갖고 있으니까 1 마이너스는 어느 정도 수치를 갖고 있냐면 1에다가 마이너스 0.01 정도 갖고 있는 게 1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거를 저 극한에다가 한번 뒤집어 씌워 볼게요. 선생님이 함수를 한번 그려볼 건데 fx 5번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쉬운 걸로 합시다. ex다. 선생님 그림 한번 그려볼까? 그림 이렇게 y축이 있어요. 천천히 가는데 요게 잘 쌓여 있어야 돼요. 선생님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좀 이따가 전체적인 맥락을 쭉 얘기를 해줄게. y는 ex라는 직선이 요 정도 생겼다. 이렇게 한번 가볼까? fx는 ex예요. 이렇게 생겼다. 그럼 요거에서 지금 극한 값이라는 걸 파악해 볼 건데 좌극한, 우극한 봐봐 x 값이 딱 2야. 그럼 민정아 y 값이 얼마예요? 사실 요거를 뭐라 하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그치? F2는 4예요. 이거는 함수값이죠, 함수값. 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극한값이라고 하는 건데, 극한은 뭐지? 리미트, 그 한계치에 대한 값을 얘기하는 게 극한값이고, 이제 극한값이라는 걸 얘기해보면, 리미트라고 해요. 이거는, LIM이다. 이렇게. 니네 편한 대로 써도 돼요. LIM 합쳐서 이렇게 썼다. LIM 이렇게 썼고, 여기 있는 X값이 딱 2가 아니라, 2로 다가갈 때, 야, 즉 딱 2일 때가 Y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X값이 2로 막 다가갈 때, 요 fx의 y값이 누구게 얘기하는 얘가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얘 이름이에요. 봐봐 다시. x가 2로 막 다가가. x값이 딱 2일 때 값을 함수값. x값이 2로 막 다가가. 그때 요 함수의 값이 어디로 다가가게? 극한값이에요. 얘 이름이 극한값이다. 좀 필요한 게 몇 개 더 있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선생님이 좌극한값을 먼저 얘기해보면 좌극한값이야. 를 얘기해보면 요건 이렇게 표기합니다. 리미트 x가 2로 다가가는 거 맞아. 근데 아까 전에 왼쪽이지, 그치? 2보다 작은 데에서 2로 다가갈 때, 이 fx의 y 값이 어디로 다가가게? 좌극한 값이라고 합니다. 됐지? 그럼 다시, 우극한 값도 한번 써볼 거예요. 우극한 값. 우극한, 오른쪽, 아까 얘기했던 거, 오른쪽에서야, 우극한 값이라고 하면, 이거 리미트 x가 2보다 큰 데에서 막 다가가. 그때 fx는 어디로 다가가게? 우극한 값이에요. 오케이? 그럼 좌극한 값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요거만 잘하면은 앞에 있는 함수의 극한은 쉬워. 요것만 잘하면 돼요. 좌극한 값은 어떻게 보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지? 2보다 조금 작은 값에 대해서 그치? 진짜 엄청 조금 작은 값에 대해서 요거의 y값이 누구예요? 라고 했는데 y값은 어디 있냐면 요 정도 있어요. 요 정도. 요 값은 어느 정도 있게? 분명히 4 근처인데 4보다 어때? 작지? 조금 작지? 그치? 얘는 그래서 4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나? 여기 있으면은 y값이 4보다 조금 작아. 4 마이너스야. 그럼 다시 가볼게요. 우극한도 가보면은 2보다 굉장히 조금 큰 값에 대해서 요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은 누구게? 라고 했으니까 얘는 분명히 4 근방이야. 그치? 근데 4보다 굉장히 조금 커. 그래서 얼마냐면 4 플러스야. 이렇게. 근데 무한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무시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0.01 정도니까. 그래서 좌극한 값을 쓰세요 라고 하면은 4 마이너스가 아니라 4라고 쓰면 됩니다. 무시될 정도 작은 값이어서. 값을 쓰세요 4예요. 극한에 대한 상태를 표현하세요 4 마이너스야. 상태? 값을 쓰세요 4라고 쓰면 됩니다. 우극한에 대한 상태를 표시하세요 4 플러스야. 상태잖아. 상태. 무한소 무한대 상태야 상태. 상태에 값을 쓰세요 뭐예요? 4라고 쓰면 됩니다. 봤더니 작은 데에서 큰 데에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이 같네.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x가 2로 막 가까이 갈 때 이 근방에서의 y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냐면 4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쓰는 거다. 오케이? 뭐가 성립하니까 얘를 4라고 썼냐면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왼쪽이나 오른쪽에 다가갈 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이 같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2로 가까이 가면은 4로 가까이 갈 거야. 그래서 극한값이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 요것만 개념을 잘 세우면 됩니다. 수현이는 다 아는 거지, 그치? 요것만 잘 세우면 돼요. 요것만. 그럼 다시 요거를 대충 알아들었어. 선생님 알아들었어요. 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무한소를 다시 설명합니다. 얘는 다시 5번 연장선이에요. 우리 유리함수 배웠단 말이야.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딱 들이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극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 5번이에요, 5번. 쫙 그어놓고 x분의 1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 해볼까? 연습 먼저 한번 해봅시다. 연습. 첫 번째.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x분의 1은 얼마게? 한마디로 분모가 굉장히 작은 양수값이라 하면은 값이 얼마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개념을 그대로 대입하면 x값이 0인데가 여기 있는데 x값이 0인대로 계속 막 다가가. 그치? 계속 막 다가가. 그럼 y값이 어디로 가게? 라고 한 거예요. 어디로 가게? 무한대로 갑니다. 계속 커지잖아.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무한대라고 표기하는 거다. 이렇게? 그럼 다시 연습.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1은 뭘까요? 라고 하면은 오케이. 0으로 다가가. 근데 작은 데에서 쫙 다가가. 작은 데에서 쫙 다가가. 그 y값이 어디로 가까이 가게? 라고 했으니까 어디로 가요? 그치,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요. 이렇게 하는 거다. 됐지? 요거야? 그럼 다시 갑니다. 선생님 요거 말고 요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 리미트 x가 이번에는 무한대로 가요. x가 계속 커진다 이거야. 그때
x분의 1은 얼마예요? 라고 하면은 x가 계속 커져요. 이렇게 쫙 커진다. 그럼 여기 있는 이 y 값은 계속 어디로 가까이 가지? 0으로 갑니다. 그렇지? 계속 커지면서 0으로 계속 가까이 가잖아.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과치가 상태로 얘기하면은 0 플러스예요. 절대 0이 되지 않고 0보다 좀 큰 값이지. 그치? 근데 0으로 다가가니까 얘는 0 플러스라고 표기하고 값을 쓰세요 라고 하면 0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잘 되고 있죠? 기본 개념 잘 세워야 돼. 뒤에 가면 요거 무너지면 뒤에 가면 다 못해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x가 음의 무한대로 계속 간다. 쫙 간다. 그치? 쫙 간다. 계속 간다. 간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게? 라고 물어보면 어디로 가지? 0으로 가지. 근데 부호는 뭐예요? 음수다. 그래서 얘는 x분의 1은 0 마이너스가 맞고요. 값을 쓰세요 라고 하면 얘도 0이라고 되는 거다.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요 값은 분모가 계속 커질 때 분의 1은 얼마야? 0이야. 그래서 요거를 무한대 분의 1은 0이에요 라고 했던 아까 표현 방법 요거지. 요거 했던 거. 요거 했던 거. 이렇게? 다시 얘는 뭐예요? 분모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분자가 1이면은 얘도 0이네. 이렇게? 그 반대로 요거는 x가 양수면서 0을 계속 가까이 가. 그래서 0 플러스 분의 1은 뭐야? 이건 무한대야. 이렇게? 요거는 0 마이너스 분의 1은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구나. 부호는 음수인데 계속 커지고 있구나. 이거야. 됐지? 요까지가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잘 이해가 됐니? 됐어? 이거 잘 됐는지 확인할 거야 지금. 한 명씩 다 시킬 거야. 어디? 요거? 요거는 값이게 아니게? 아니에요. 상태? 이거는 상태는, 봐봐. 이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또 무한소라고 하는 거는, 이거 뭐냐면은, 이거 값이야? 숫자야? 아니야. 값 아니야. 숫자도 아니에요. 숫자도 아닙니다. 이거는 뭐야? 상태야, 상태. 이거 문자? 아니야. 다 아니야. 이건 상태여서 얘를 값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얘 값이야? 라고 하면 없습니다. 아닙니다. 봐봐. 요걸 선생님이 극한값이라고 얘기했지. 0에 대한 우극한 값이에요. 그지? 우극한 값은 있어, 없어? 라고 하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상태만 있어. 값이 아니야. 상태가 없습니다. 값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극한값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다. 됐나? 그럼 다시 갑시다. 선생님 정리 하나만 더 하고 너희한테 시켜볼 거예요. 이거 얼마야? 이렇게 다 시켜볼 건데 인원이 100명이어도 다 시켜봅니다. 이거 다 시키고 넘어가야 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봐봐. 선생님 하나만 더 해볼게요. 6번이다 6번. 선생님 요게 얘처럼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도 4 우극한도 4여서 큰데 작은 데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이 같네. 그럼 극한값이 4예요? 라고 쓸 수 있잖아. 요걸 뭐라고 하냐면 수렴이라고 해요. 수렴. 한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얘처럼 x가 0 플러스로 가잖아? 그럼 계속 커지지. 그치? 얘는 어떤 한 값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잖아. 그치?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발산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럼 지금 얘기할 게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수렴 발산 이야기할 건데 이 수렴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값으로 가까이 갈 때 값을 수렴한다 라고 얘기해요. 즉 다시 얘기해서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위에 있는 것처럼 fx가 어떤 수치로 가까이 가는구나. 요거를 수렴이라고 합니다. 수렴이라고 해요. 근데 발산은 뭘까요? 계속 커지는 거 아니? 발산은 뭐냐면은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가 발산이에요. 이렇게? 그럼 발산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발산에 대한 종류는 1번. 봐봐. 좌극한이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니에요? 좌극한 계산할 때 좌극한이 선생님 3이에요. 근데 우극한이 4네? 그럼 요거에 대한 극한값이 있을까? 큰 데에서 작은 데에서 큰 데에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이 같지 않네? 그럼 요걸 뭐라고 써야 될까? 종합적으로 2로 가까이 갈 때 얼마로 가까이 가? 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몰라. 작은 데에서는 3으로 가고 큰 데에서는 4로 가잖아? 그러면 종합적으로는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를 값이 없습니다 라고 쓰는 거다. 작은 데에서 큰 데에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이 같아야지 수렴이고 그 값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작은 데에서 큰 데에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이 같지 않으면은 값이 없어요 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 예시를 보여줄게요 좀 이따가. 그래 첫 번째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잖아. 좌극한과 같과 우극한 값이 없잖아. 같지 않잖아. 얘를 발산이라고 합니다. 발산 선생님 좀 이따 보여줄게. 2번 발산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발산이지 그냥. 그치? 한 값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잖아. 발산이에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지금 당장 막 나오고 막 신기하니 막 그런 거 아니지만 진동도 있어요. 값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잘 다루지 않는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써놓은 거고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발산 조정루는 요거랑 요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보일 테니까 한번 봐봅시다. 1이다.
1에 대한 우극한이 얼마예요? 4 마이너스입니다. 오케이. 1에 대한 좌극한은 얼마예요? 1 마이너스. 그럼 극한값은 얼마지? 없어. 이거 발산이라고 하죠. 발산입니다. F1은 얼마지? 3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나는 자신 있다. 현서? 갑니다. 두 번째. A가 2일 때예요. 현서 갑니다. 몰라. 민정이 갑니다. 다 해야 끝나. 9명이 다 해야 끝나. 도영이 갑니다. 2에 대한 우극한값 2 플러스 좋아. 됐어. 2에 대한 좌극한값 2 플러스예요. 그럼 2에 대한 극한값은? 2 오케이. 2에 대한 함수값은? 오케이. 도영이 통과. 다시 합니다. 그 다음 쌤 저 할 거예요. 어차피 다 해야 끝나요. 저 할 거예요. 먼저 얘기하십시오. 다 해야 끝납니다. 할 거야 민정이. 오케이. 3에 대한 우극한값 먼저 해요. 우극한값 얼마? 뭐야 아무도 안 해. 성훈이? 자신있게. 봐봐 이거 좀 설명해 줄게요. 2에 대한 우극한값은 2보다 조금 컸을 때 y값이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럼 얘는 2보다 조금 큰 값이 나와. 2 플러스야. 2에 대한 좌극한값 좀 작았을 때 y값 여기 있잖아. 여기. y값이 얘도 2보다 좀 크네. 2 플러스예요. 그렇지? 그래서 얘도 2 플러스 2 플러스 상태를 얘기한 거고 값은 얘도 2고 2야. 그러니까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x가 2로 가까이 갈 때 큰 데에서도 작은 데 전부 다 2로 가네. 얘 2로 가까이 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함수값은 점 찍힌 데니까 3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3 갑시다. 출발. 누구? 다야 끝나. 빨리 하자. 함수가 점 찍힌데 2일 때 점은 여기 비었어. 여기야. 3 이렇게. 리온이 3 치 이거 1 플러스 좋았어. 1 플러스예요. 또 좌 극한값 값 3 마이너스 오케이. 극한값 발산 오케이 좋았어. 함수값 됐다. 또 한 명 통과. 다음 갑니다. 다시 설명. 3 플러스는 3보다 좀 큰 데에서 y값을 물어본 거야. 여기 y가 좀 크네. 3 마이너스 좀 작은 데에서 y값이 여기 있네. 여기 얘는 3보다 좀 작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큰데 작은데 상값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니까 발산이에요. 그리고 점 찍힌 데를 얘기한 거니까 3일 때 함수값은 4입니다. 이렇게 다시 갑니다. 누구 다음? 현수 갑니다. A가 4일 때 가요. 우극한값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게 한 애들은 답답할 수도 있고 안 한 애들은 되게 답답하겠지? 뭐라고? A3이 A3? A 플러스 할 때요. A 플러스가 3일 때는 4일 때는 그 1 플러스잖아요. 근데 왜 3 플러스일 때 1 플러스지. 왜 A 마이너스 할 때는 3 마이너스? 그러니까 한 사람들은 요 말을 이해를 못할 텐데 이해가 돼? 봐봐 이게 함수가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야. 구멍을 뚫은 이유는 뭘까요? 구멍을 이렇게 뚫었어. 이유는 뭘까? 여기 점이 요 4일 때 점이 여기 없다를 표기하기 위해서야. 그럼 봐봐 선생님 요거 너무 구멍이 큰데요가 아니라 구멍을 작은 걸로 4라는 점만 딱 비워놓을게요. 이렇게. 그럼 4라는 점이 어디 찍혀있게? 모르지. 그래서 얘 4점이 여기 없다를 오버해서 이렇게 크게 표현한 거야. 4점은 여기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치? 그럼 4보다 조금 큰 점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않을까? 여기? 4보다 조금 클 때 4보다 조금 클 때 점은 여기 있어. 그치? 4보다 조금 작을 때 점은 여기 있어. 됐어? 됐어? 출발. 출발이 됐으면 출발이지 뭘. 4일 때 갑니다. 그냥 출발. 한 명씩 끝내야 돼 빨리. 출발. 도전 유진이 도전 4 2 마이너스 오케이. 좋아 좌극한 오케이 2 마이너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극한값은 오케이. 함수값은 얼마예요? 오케이 됐다. 됐지. 봐봐 4보다 조금 컸을 때 y값은 여기 있어요. 요 값은 y값이 2보다 조금 작네.
4보다 좀 작을 때 y 값은 여기 있어. 여기. 얘도 2보다 좀 작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렇지? 그리고 조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2로 가까이 가나 보네. 그렇지? 그리고 함수값은 4일 때 점이 여기 있잖아. 그래서 4일 때 함수값은 1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됐어. 다음 또 갑니다. 또 누구? 이현아, 성훈아, 출발. 5. 그렇지. 되고 있어, 한 명씩. 얘는 0 플러스예요. 자역한 0 플러스, 오케이. 함수값은 0. 극한값은 0이고 함수값은 얼마야? 없어. 점이 없습니다. 함수값이 없어요. 이렇게. 다시 이제 몇 명 안 남았다. 하나, 둘, 셋, 넷 명. 갑니다. 6! 해야 끝나. 해야. 6! 해서 출발. 6. 6 플러스. 삼수. 왜, 민정이 하는 거야? 민정이? 누가 할 거야? 민정이. 출발. 4 마이너스. 우극한. 좌극한. 4 마이너스. 함수값. 극한값. 갑자기? 큰 데에서도 4로 가까이 가고, 작은 데에서도 4로 가까이 가니까 종합적으로 4로 가까이 가네. 함수값은? 이렇게 된 거다. 됐다. 다음. 다시 갑니다. A가 7일 때, 3명 남았어. 이현아. 진도하자. 이현아. 현서 출발. 7. A 7 플러스일 때 얼마예요? 2 마이너스. 오케이. 7 마이너스일 때 얼마야? 3 플러스. 7일 때 대한 종합적인 극한값은 얼마예요? 발산. 함수값은 얼마예요? 1. 됐다. 2명 남았습니다. A가 8일 때 갑니다. 하진이, 이현이. 가. 해야 지나가. 이거 버리는 거야. 이거 못하면 뒤에 못해요. 8일 때, 이현. 출발. 우극한 얼마? 1. 하진이, 출발. 우극한. 다시 이현이, 우극한. 우극한. 오른쪽 큰데. 8 플러스 y가 얼마? 3. 3 -3 마이너스. 좌극한 1 플러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가까이 가는 값이 있어? 없어요. 발산. 함수값은 얼마예요? 이렇게 됐다. 한 명 남았다. 이현아. 주목 받는 걸 좋아하네. 이현아? 출발. 우극한 1 플러스 1. 좌극한? 2 마이너스. 틀리면 이제 다 쳐다보기 이런 거 할까? 좌극한 9 봐봐, 이현아 봐봐. 잘 따라와봐. 9보다 조금 작을 때 y축과 평행의 직선 쫙 그거 어디 걸리냐면 여기 딱 걸리네? 여기. 그치? 이 y 값은 어디 있어? 2보다 작아? 커. 그럼 뭐예요? 2 플러스. 극한값은 뭐예요? 발산이다. 된 것 같아요. 함수값은 얼마지? 3입니다. 일단 다 됐다고 간주는 할게요. 그래서 일단 1차적인 건 끝났습니다. 1번은 fx 함수가 요거예요. 봐봐, x 플러스 k야. 그렇지? 몰라. 근데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는 요 함수다. 또 봐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에요. 이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요 함수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막 가까이 갈 때 fx에 대한 값이 얘가 존재한다. 이렇게. 극한값 존재하려면 어때야 되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여기 37번에서 얘기하는 건 얘가 존재하니까 존재하기 위해서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일 때 fx와 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일 때 fx가 같아야 된다. 이거지, 그치? 근데 봐봐, 얘는 마이너스 2가 조금 클 때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가 조금 작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근데 마이너스 2가 조금 커요. 조금 크면은 함수가 누구지?
이지. 예. 여기에서 정의가 되겠네.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클 때의 값은 여기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 적용된 함수는 누구냐면 저기 있는 x 플러스 k가 적용이 될 거고. 맞지? 다시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작아. 조금 작아. 그럼 여기서 적용되겠네? 그래서 여기에 적용된 함수는 누구야?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다음 개념이긴 한데 그 몇 가지 설명을 조금만 더 보태볼게요. 여기다 이제 리미트 안에다가 함수를 집어넣어 볼게요.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일 때 x 플러스 k가 얼마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지. 또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얼마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치? 요거에 대한 값을 구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어떤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y는 fx는 뭐 3x야 이렇게 하면 나올까? 그렇지? 얘는 다음 개념이야. 요 그래프를 딱 봤더니 끊긴 데 없이 쫙 연결돼 있다를 연속이라고 합니다. 끊긴 데가 없어요. 이거 연결돼 있어. 얘를 연속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다음 단원이야 이거는. 연속 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럼 끊긴 데 없이 쭉 연결돼 있는 이 연속 함수에서는 봐봐. x 값이 2일 때 y 값이 얼마지? 함수 값은 6이에요. 이렇게. 근데 2에 대한 좌극한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얼마야? 값. 이게 6이야. 맞지? 2에 대한 우극한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얼마예요? 얘도 6이에요. 그치? 그래서 연속 함수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이 함수에서는 f2나 뭐가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fx나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fx가 전부 다 똑같구나. 이거지.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한번 구해보래.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fx가 얼마게? 다시 3x가 얼마게? 라고 구해보래. 근데 여기 있는 3x라는 유일차 함수는 연결이 돼 있잖아?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뭘 구해야 된다고? 함수값을 대체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3 곱하기 2라고 해서 얘를 6이라고 값을 매길 때는 써도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됐지? 값을 매길 때, 상태를 볼 때 아니고 요거에 대한 값을 한번 매겨보세요. 근데 요거는 쭉 연결되어 있는 함수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에 대한 우극한 값이나 마이너스 1을 집었을 때 함수 값이 똑같겠다. 그래서 얘가 우극한 값이라고 얘기한다. 사실 밑에 것도 선생님 요거만 봤을 때는 이차함수예요. 이차함수 쫙 연결되어 있는 함수야.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2에 대한 좌극한 값이나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결과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된 거고 얘가 종합적으로 얘 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 값과 자극한 값이 같아야 되지. 그래서 우극한 값과 자극한 값이 같도록 K값을 선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지금 볼 때는 뭐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다 이해를 조금씩 하고 넘어가야 된다. 됐지? 현재 어렵니?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지? 그럼 다시 하나만 더 가고 시작. 38번. 38번 갑니다. 리미트 x가 리을만 볼 거예요. 리을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가요. 이렇게 막 간다. 0으로 간다. 0으로 막 간다. x분의 절대값 x. 요거는 극한값이 있게 없게? 라고 물어보면 절대값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부호를 나눕니다. 지금 얘가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나눠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는 누구야? x분의 x야. 근데 x가 0보다 작잖아? 이렇게? 작으면은 뭐예요? x분의 마이너스 x야. 맞지? 오케이. 얘는 0일 때 극한값이 얼마야? 라고 했으니까 뭘 조사해야 되냐면 x가 0 플러스일 때랑 x가 0 마이너스일 때를 조사해야 되는데 x가 0 플러스일 때 조사하려면 위의 함수에 조사하면 되겠지? x가 0 마이너스일 때 조사하려면 밑에 함수에 조사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얘 계산한 결과 우극한 값. 다시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일 때 값을 조사한 게 좌극한 값이다. 그럼 민정아 우극한 값 얼마예요? 1! 약분됐잖아. 뭐 극한값 씌우기 전에 약분됐잖아. 얘는 좌극한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얘 극한값 씌우기 전에 약분됐잖아. 마이너스 1이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우극한 값 1인데 좌극값이 마이너스 1이네? 얘 극한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된 거다. 절대값 있으면 어려워할까봐 절대값 있으면은 무조건 부호만 잘 나눠놓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가볼까?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5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리미트 x가 5로 가까이 가. 리미트 x가 5로 가까이 가. f
x 마이너스 5. 그러니까 3이야. 이렇게 얘기했지. 요거는 니네 현재 과정에 맞춰서 얘기한다면 치환보다는 합성이 맞는 것 같아. 합성. 다만 x가 5로 막 가까이 가. 그렇지? 그러면은 요 정의역이 어디로 가까이 갈 때 얘기하는 거지? 보기 어렵지? 그럼 이렇게 바꿔볼까? x가 5로 가까이 가면 x 마이너스 5는 어디로 가까이 가요? 이게 0으로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어렵게 보지 말고 리미트 x 마이너스 5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 x 마이너스 5가 3이야. 일단 생각은 이렇게 할 거다. x가 5로 가니까 x 빼기 5는 0으로 가요. 요거를 한 문자처럼 생각을 하면 리미트 t가 x 마이너스 5를 t로 본 거지. t가 0으로 갈 때 f t는 어디로 간다? 3로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함수할 때 한번 얘기했지만 ft나 fx나 동일한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대응 관계가 똑같아요. 그렇지? 정의역이 바뀐다고 해서 함수가 바뀌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가 얼마야? 라고 하면 얘는 3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됐어? 그럼 이를 좀 변형해서 선생님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리미트는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문제나 fx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까이 가? 0? 어디로 가까이 가게?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 마이너스는 어디게? 어디게? 하면은 x 마이너스 1이 리미트 x 마이너스 1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fx 마이너스 1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거 얼마야? 똑같이 3이야. 여기 있는 정의역이 어쨌든 0으로 가까이 갈 때에 대한 값을 물어본 거여서 요거나 결과는 똑같이 다 3이에요. 이렇게. 그럼 바꿔볼까? 바꿔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가까이 간다. f x 플러스 2가 어디로 가까이 가게? 라고 하면 어디로 가까이 갈까? 얘도 똑같이 정의역이 0으로 가까이 갈 때에 대한 극한값을 물어본 거여서 이것도 똑같이 3입니다. 이렇게 오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나 다 똑같은 결과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치?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게 요거예요. 요거 줄 테니까 전부 이렇게 줄 테니까 리미트 x가 0으로만 가까이 갈 때 2-fx 요거 분해 1 플러스 4fx는 어디로 가까이 가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치? 선생님 이거 몰라요. 모르는데 이렇게 볼 수 있지. x가 0 가면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가지? 얘는 3으로 가지. 그치? 얘는 어디로 가지? 얘도 3으로 가지. 그래서 결과는 fx는 어쨌든 3으로 가까이 갈 거니까 2 빼기 3분의 1 플러스 4 곱하기 3으로 가까이 가는구나.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3으로 가까이 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배운 부정형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을 대입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왜? 아까 전에 얘기했지. 선생님 아까 전에 fx가 연속이라 치면은 그냥 극한값 함수값처럼 구하면 된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2-f 제로분의 1 플러스 4f 제로를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본 거다. 오케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게 또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에요. 뒤에 넘어가면은 유형 4번은 제일 나중에 할 거고 이제 부정형이라는 걸 배울 거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개념 막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부정형이 어떤 게 있었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의 부정형이 있었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 형태의 부정형이 있었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지금 얘기할 거는 부정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여기 있는 책 순서랑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래서 1번 부정형 할 거야. 부정형. 부정이 그거잖아. 값이 한 번에 나오지 않은 형태를 부정이라고 하지. 부정형의 계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딱 보자마자 한 번에 뭐야? 라고 안 나오는 형태를 부정의 계산이라고 한다.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1번 첫 번째 배울 게 이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이라고 할 거다.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건 계산해야 알아. 첫 번째. 2번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부정형을 배울 거야.
앞에 게 커, 뒤에 게 커, 몰라. 부정형. 다시 3번. 3번은 지금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x가 어떤 값으로 막 가까이 갈 때,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 그래서 이걸 음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리고 명확하게는, 이거는 무한수 분의 무한수 형태입니다. 분모도 계속 작아지고, 분자도 계속 작아지면, 그럼 어디로 갈까? 이거 몰라요. 계산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형은 크게 세 가지가 배웁니다. 근데 부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지. 거기 보면은 4번이라고 해서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 부정형도 있어요. 앞에 있는 거 계속 커져. 뒤에는 계속 작아져. 곱하면 어디로 갈까? 몰라요. 그렇지, 이렇게 있는데 크게 배우는 건 네 가지지만 개념을 갖고 있는 거는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갈 거다. 1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책을 잘 보면은 대수 파트, 미적분 원이라는 파트 자체가 다항함수의 미분법과 적분법을 배우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 함수들은 다 다항함수다. 오케이? 그래서 분모 무한대가 다항함수, 분자 무한대가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일단 이야기할 거고, 어떤 형태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이 있냐면 리미트 x가 천천히 할 거예요. 무한대로 막 간다.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2야. 요거 보면은 x 무한대 가잖아? 분모도 무한대로 가. 분자도 무한대로 가. 선생님 계산이 안 돼요. 이거잖아, 그렇지? 부정형이라고 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은 어떤 걸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무한대 분의 상수는 분모는 계속 커지는데 분자는 c야, 상수. 그럼 얘가 어디로 가요? 0로 갑니다. 를 활용할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다. 이게 교과서 이제 나중에 교과서를 보잖아.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자가 연산하기 어려워. 그래서 분자가 기준이고 분자의 높은 차수를 기준으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눕니다. 라고 책에 실려 있어요. 나중에 교과서 보면 그렇게 실려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분모의 높은 차수가 1차니까 x로 분모랑 분자를 나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뭐지? 1 더하기 이거는 x분의 1. 얘는 3 더하기 x분의 2예요. 이렇게? x가 무한대로 막 간대. 그럼 여기 있는 얘는 0으로 가지 않나? 아까 위에 써있지. 무한대분 상수는 0이다. 얘도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지 않나? 요거에 대한 그 값은 얼마예요? 1분의 1 플러스 0분의 3 플러스 0이니까 답은 3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됐지? 이게 첫 번째 부정형이야. 그럼 다시 갑시다. 선생님 이거를 그럼 부정형 계산할 때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 예시를 세 가지만 딱 보여줄 거고 세 개 이해 보면서 이렇구나를 잘 보면 됩니다. 이렇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분자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에요. 이렇게 한번 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분모랑 분자가 차수가 똑같아. 분모가 2차인데 분자도 2차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가장 낮은 차수 나눈다.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눕니다. 했더니 분모는 1, 분자는 x분의 분모 1, x제곱분의 1 분의 분자는 1 더하기 요거는 x분의 2고요. 요거는 x제곱분의 3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x가 무한대로 계속 가. 얘는 어디 가? 0 가. 얘도 0 가. 얘도 0 가고 얘도 0 가요. 결과는 얼마 나오지? 1 나오지. 그치? 이건 1이야. 이렇게 첫 번째가 형성이 됐고 두 번째 계속 가요. 두 번째 2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갈 때 분모 똑같아.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분자는 2x 더하기 3만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요거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교과서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교과서적으로 분모에 이거는 교과서야. 분모에 선생님 좀 다르게 쓸 건데 차수가 가장 높은 차수로 는 같은 말로 뭐냐면은 변화량이 제일 큰 걸로 변화량이 가장 큰 걸로 분모 분자를 나눕니다. 이게 교과서. 똑같이 시행할 거야.
x제곱으로 분모를 똑같이 나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1 내다가 플러스 x제곱분의 1이고 얘는 x제곱으로 나눴더니 x분의 2에다가 x제곱분의 3이지 그치? 이렇게. 그럼 얘는 x를 무한대로 막 보내. 그럼 얘 0인가? 얘도 0인가? 얘도 0인가? 얘도 0인가? 분모 얼마? 1. 분자는 얼마? 0이에요. 그럼 결과는 얼마나 나온다? 0이라고 나온다. 이렇게 이거다. 그치? 다시 하나 더. 세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갈 때 x 플러스 분의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야. 얘도 역시 분모의 가장 높은 차수인 1차로 분모문자를 똑같이 나눠요. 그럼 무한대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이지. 이렇게. 그 분자는 x 더하기 2 더하기 x분의 3이야. 이게 맞아. 맞지? 그럼 봐볼까? x가 무한대로 가. 얘 0가요. 얘도 0가. 분모 어디가? 1로 가까이 간다. 근데 분자는 어디로 가지? 2가 아니라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지? 얘는 어떻게 하지? 발산한다. 무한대로.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렇지?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얘를 무한대로 무한대꼴 부정형은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수값이 나올 거고 분모가 차수가 더 크다는 거는 분모에 대한 변화량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분자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분모는 어떤 상수값으로 가까이 가면 분자는 0으로 가서 항상 0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 분모가 변화량이 더 큰 경우에. 분자가 변화량이 더 커요 라고 하면은 얘가 무시될 정도로 차수가 높으면은 변화량이 더 크다. 얘는 얘 따라간다. 그래서 무한대요. 얘 따라간다. 0이에요. 차수가 똑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첫 번째 교과서적인 거야. 두 번째, 선생님 이거 너무 귀찮아요 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무한대면 무한대고 쭉 얘기했는데 이걸 맨날 이렇게 풀 수가 없잖아.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대빵 처리한다 이거야. 봐봐. 차수가 높은 것 빼고 나머지는 간섭을 안 해. 그럼 결국에는 뭐 같다가 얘 같다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 여기 있는 얘는 뭐 같다 나온 거예요? 얘 같다 나온 거야. 이거. 그럼 결국에는 무한대면 무한대꼴은 다른 거 다 버리고 얘만 놓고 얘기하면 되는 거였네. 이렇게. 1. 대빵 처리지. 얘도 결국에는 얘만 놓고 얘기하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얘는 x분의 2니까 0 될 거고 결국엔 얘도 차수가 제일 높은 애들 대빵만 놓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x 될 거니까 무한대요.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좀 빨리 이거 당연히 교과서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빵 처리하면 좀 쉽게 풀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치? 요거와 덩달아서 이제 뒤에가 선생님 필요한 내용 알아서 문제 풀 거니까 덩달아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fx분의 gx인데 이렇게 gx인데 fx의 차수와 gx의 차수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지금 옆에 있는 거 잘 보면서 따라가 봅니다. 첫 번째, fx와 gx의 차수가 똑같아요. 그럼 가장 높은 차수의 개수를 비교하겠지. 그렇지? 얘는 그래서 어떤 상수의 결과가 나올 거고 여기는 얘는 0이 아닌 어떤 상수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아니야.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변화량이 너무 크네. 그럼 얘는 무시해도 돼.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처럼 취급을 할 거니까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갑니다. 그렇지? 다시 분자의 차수가 더 큽니다. 라고 하면 얘는 분자의 변화량이 더 크니까 얘 무시해도 돼. 그래서 얘 따라가니까 얘는 무한대로 갑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이거 미정계수 결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먼저 문제 풀고 다시 이야기할 건데 이 제기할 문제가 엄청 어렵네. 필요한 거는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봐봐, 59번 먼저 갑니다. 이거 어렵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59번. 무한대면 무한대꼴 극한이라고 하는 거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만 가요. 분모는 누구냐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에다가 빼기 루트 3 플러스 x. 민정아. 이 분모는 몇 차지? 제일 높은 차수만 보는 거야. 몇 차지? 루트 있으니까 몇 차지? 1차예요. 루트 x제곱이 제일 높은 차수야. 1차야. 맞지? 1차. 분자는 누구냐면 루트
x제곱 더하기 3x, x제곱 더하기 3x에다가 플러스 x다. 분자는 제일 높은 차수가 몇 차지? 1차, 1차. 그렇지? 그럼 교과서적으로 먼저 한번 해볼까? 루트 처음 보는 거니까 교과서적으로 먼저 해보면은 분모의 제일 높은 차수가 1차니까 분모 분자를 똑같이 x로 나눕니다. 그치? 그럼 얘 x 나누면은 루트 안에 들어가서 x제곱이 나눠질 거야. 그래서 얘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에다가 빼기 루트 x제곱이 나눠져요. x제곱분의 3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하는 거고, 얘도 루트 안에 들어가서 x제곱이 나눠져요. 루트 1 플러스 x분의 3에다가 플러스 x 나왔더니 1입니다. 그렇지? x 무한대로 막 보내. 그럼 어디로 가? 빵 가. 얘 어디가 빵? 얘 빵, 얘 빵 갑니다. 결국에 남는 건 누구예요? 분모 1 남습니다. 분자는 얼마? 1하고 1.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얼마야? 1분의 2가 남는다. 그게 답은 2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잖아? 결론적으로 야, 다 필요 없네. 차수 높은 것만 놓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차수 높은 얘랑 얘만 놓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x분의 2x니까 결과는 2예요. 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 결국엔 처리하고 나면은 제일 높은 차수만 놓고 이야기한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되는 거야. 되고 있지? 다시 합니다. 이제 쭉 내려가서 풀게 좀 있네요. 61번 갑니다. 61번 리미트 x가 야 이거 안 본 거다 그치? 선생님 안 알려줬어요. 마이너스 무한대 가는 건 내가 얘기한 적이 없어. 선생님 저걸 똑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무한대 가는 거나 마이너스 무한대 가는 거 완전 다른 얘기여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면 못 풀어요가 원래 정상이에요. 정상. 우리는 개념이 어렵다 했잖아. 정형화되어 있는 이 형태에서만 값을 표현하고 구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값을 표현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해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전에 요거 배우기 전에 써있던 저것처럼 똑같이 시행한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음수면서 계속 커지잖아? 그렇지? 그 마이너스 x는 어떨까요? 얘는 무한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지.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치환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x를 그냥 t로 치환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마이너스 무한대를 똑같이 생각하고 값 계산하면 안 돼요. 무한대를 바꿔놓고 값 계산하는 게 맞고, 원래는 바꾸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전부 집어넣어서 여기 있는 값들을 t로 표현하면 된다. 이거지, 그렇지? t로 아까 표현했더니 누가 되냐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분의 얘 t제곱 지금 똑같잖아.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5에 그치? 얘 무한대면 무한대 꼴이네? 그리고 아까 전에 대빵 처리한다 라고 했으니까 대빵 처리 쫙 했더니 결과 얼마야?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뒤에 있는 건 알아서 잘 해결하십시오. 다시 밑으로 올린다. 62번.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풀어주고 싶어서 푼 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어서 62번 갑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함수 fx에 어떤 다항함수 아니에요. 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지, 그치? 함수 fx에 대해서 끝났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가. x분의 요 fx가 얼마예요? 3이다. 이렇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이거 대빵 처리 3x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요거는 x분의 fx라는 요 형태를 하나의 함수로 인정하고 요 함수에 대한 극한값이 3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자. 문제로 갑시다. 문제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갈 때 분모가 뭐냐면은 2x제곱 마이너스 fx 2x제곱 마이너스 fx 이거분에 3x제곱 플러스 4fx 요거를 구하세요. 나는 요거 함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함수를 일단 바꾸는 게 제일 처음 하는 거. fx 몰라. x보다 fx로 표현해야 돼. 그래서 일단 분모 분자를 x로 나누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여기야.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x 나눠요. 2x 마이너스 x분의 fx야. 이렇게. 다시 이건 3x에다가 더하기 4 곱하기 x분의 fx. 오케이 됐다 이제. 얘는 어디로 가는 값이냐면은 3으로 갑니다. 얘도 3으로 갑니다. 근데 x가 무한대로 막 가. 너 발산이지. 발산이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너가 어디로 가도 뭔 상관이야. 나는 대빵 처리할 거야. 변화량이 있는 애만 놓고 비교하면 된다.
이 결과는 얼마야? 얘랑 전혀 상관없이 얼마가 나온다? 2분의 3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다. 오케이? 두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부정행위야. 이걸 볼 건데 내가 이렇게 시작해볼게. 앞에 있는 것도 무한대, 뒤에 있는 것도 무한대. 근데 이거 부정행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x가 무한대로 간다. x제곱 마이너스 x는 어디로 가기? 이게 무한대잖아. 이게 무한대잖아? 그렇지? 얘는 어디로 갈까? 무한대. 선생님 왜 무한대요? 라고 하면은 x제곱 빼기 x가 함수잖아,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이 2차 함수를 그려보잖아?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지? x값이 계속 커져. y가 어디가 계속 커진다. 이게 무한대예요. 선생님 앞에 있는 무한대랑 뒤에 있는 무한대랑 차수가 다르니까 부정형이 아니네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럼 다시 볼게요. 루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빼기 x 앞에 무한대잖아. 뒤에 무한대잖아. 차수 똑같아. 그럼 얘 뭐 될까? 이게 얼마게? 무한대 얘는. 이거 연산하면 얼마야? x잖아. 이 무한대예요.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부정형은 이게 정형이지 정형. 무한대 너 무한대 정형. 부정형이 되려면은 차수 다르면 안 돼. 개수도 다르면 안 돼. 그래서 이 무한대와 이 무한대가 차수와 개수가 같아야지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부정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차수랑 개수랑 같으면은 어떻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부정형이지? 라고 하면은 형태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될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x 이 형태 하나밖에 없다. 얘 1차지. 그렇지? 개수 1이지. 얘 1차지. 근데 얘는 값을 보고 얼마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형태를 갖추고 있는 애들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부정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것만. 오케이? 요건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 위에다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1번 첫 번째 뭐 하냐면 얘를 모값이야 생각하고 유리화하듯이 첫 번째는 유리화를 합니다. 유리화를 해. 그럼 유리화를 딱 끝내고 하잖아? 그럼 두 번째는 기적처럼 저 유리화된 결과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을 풀면 결과입니다. 이렇게 가볼까?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루트를 바뀌어내야 돼. 그러면은 루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더하기 x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면 되겠네. 곱했더니 이렇게 되지 않을까? 루트 분모는 원래 1이잖아. 1이어서 분모는 그냥 루트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에다가 더하기 x가 되고요.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했더니 분자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에다가 빼기 x제곱이라 해서 너 두 개 섞어. 분자 얼마 올라가? ax 플러스 b가 올라가. 이렇게 x가 무한대 간데 분모의 가장 높은 차수 1차예요. 그렇지? 분자의 가장 높은 차수 1차야. 그럼 1차 놓고 대빵 치면 되겠다. 너만 비교하면 돼요. 그 결과 얼마예요? 2분의 2다. 이렇게 나오고. 됐지? 이거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말고 또 다르게 생긴 부정형이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 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b라고 해도 얘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꼭 부정형 될 수 있지. 왜? 뭘 갖추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차수랑 개수가 같다를 갖추고 있으니까 얘도 부정형이다. 오케이? 그럼 계산해 봐야지. 근데 편법을 알려주는 거 물론 너무 좋지 않지만 선생님 얘기를 하면 활용할 수 있는 친구들 활용하십시오. 계산하래 몰라. 그래서 좀 편하게 갈 거야. 라고 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편하게 갈 거야. 라고 하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에다가 뒤에 x를 뺄 거야. 난 요것만 알거든. 이렇게 됐다. 끝난 건 아니고 뒤에 x를 더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야기해봤던 루트 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에다가 마이너스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요거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해보라. 이렇게. 그렇지? 아까 전에 봤지? 선생님 아까 전에 요거는 극한값을 열심히 계산해봤더니 2분의 a가 나왔어요. 그렇지? b는 상관이 없네? 얘 개수만 같으면은 2분의 a라고 나오네. 그렇지?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야? 얘 2분의 a야. 얘 계산하면 얼마야? 얘는 2분의 c예요. 얘 극한값 결과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c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된 거다. 활용할 수 있는 친구들 열심히 잘 활용하세요. 이거는 미적 2에 가서 똑같이 활용되는 거고 활용할 수 있는 친구들 열심히 활용하되 조금 애매하잖아? 그럼 무조건 유리하십시오. 그리고 조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차수가 같고 개수가 같아야 시행할 수 있고
단계는 첫 번째가 유리하고요. 두 번째가 무한대면 무한대꼴을 해결하기라고 하는 거다. 오케이? 요거 해서 하나 풀어보고 끝. 갑시다. 63번이다. 63번 하나밖에 없네. 아 뒤에 있다. 23번 볼까? 3번 갑시다. 쉬운 거 이건. 리미트. 민정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 어떻게 해야 되지? 무한대로 바꿔야 돼. 치환? 그치? 얘 더하기 3에다가 플러스 x. 일단 처음 도입 시작하기 전에 무한대로 바꿔야 돼. 치환 먼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x는 당연히 부호가 바뀌어서 무한대로 갈 거니까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합니다. 치환. 다시 얘기하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t로 바꿔 집어넣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렇지? 반갑습니다. 이거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막 갈 때 루트 x 대신에 마이너스 t 집어넣어도 t 제곱이야. 마이너스 t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2t 더하기 3에다가 마이너스 t예요. 이렇게 얘기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 2분의 1 되겠지만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정답대로 풀어봅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1이다 라고 생각하고 분모 분자에 똑같이 얼마만큼 루트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3 플러스 t만큼 곱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분모 분자에 곱해보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막 갈 때 분모가 뭐냐면 루트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고요. 더하기 t에다가 분자는 합차 이용했더니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t 더하기 3밖에 안 나와. 이렇게. 무한대 갈 때니까 대빵처럼 되겠구나. 대빵 놓고 얘기했더니 얼마야? 2t분의 마이너스 2t니까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아니었는데 계산 이렇게 잘 해보십시오. 자, 하나만 더 하고 없어. 하나만 더 하고 없어. 내가 만들게. 없어. RPA 문제가 다양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할 때 이렇게 되겠다. 루트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 플러스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k 이렇게 k는 상수야. 값이 있다 이거야. 아까 들려면 a, b는 얼마게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선생님 요거는 정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얘가 변화량이 더 커면 정형이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값 존재한다는 거는 얘가 부정형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럼 부정형이 되기 위해서는 1번 조건이 뭐였어요? 차수가 같고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얘 덩어리 1차, 얘 덩어리 1차 이렇게 됐고 그 1차에 대한 개수가 얘는 1이니까 얘도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그래서 얘가 t라는 상수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a는 일단 1이어야 돼. 이거부터 시작이다. a가 1이니까 1 넣어.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은 나머지 k 값도 표현해야 되잖아? 그럼 요거는 아까 선생님 요거 했던 것처럼 암산이 될까요? 안 됩니다. 요건 어떻게 해야 돼? 위에 했던 것처럼 유리화하고 이야기를 다 해야지 결과가 나와요. 알겠지? 이거는 암산 안 돼요. 암산 안 되니까 괜히 이상한 암산 하지 말고 요거는 오리지널을 다 하십시오. 유리화 시켜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갈 때 플러스 부호를 달고 있는 거를 분자에다 그리고 분모에다 곱하면 되겠지. 그럴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에다가 더하기 x 플러스 b고요. 합차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했더니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고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했더니 x제곱 플러스 2bx 더하기 b제곱이에요. 이렇게 어찌 됐든 간에 2차는 수거됐고 대빵 처리해서 1차 개수비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결과를 뽑을 수 있다. 이게 부정형을 만드는 방법과 극한값을 특이하게 생긴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이니까 오리지널 방법을 더 추구합니다. 알려주긴 했지만 유리화시켜서 하나씩 계산하는 오리지널 방법도 추구한다. 현재까지는. 알겠지? 나중에 내신 되면은 지금 배운 거 다 안 해. 다 암산해서 다 나올 수 있는 것도 계산할 필요도 없고 뒤에 아무리 어려워도 내신 대비할 때쯤 되면 선생님이 알려주고 나면은 다 암산처럼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오리지널로 정의를 잘 기억하면서 가면 된다. 알겠지?